싼 돈 한 달러에 벌벌 떨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재산의 10%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에너지 쇼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주유소 가격표 보셨습니까? 아니면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셨나요?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아닙니다. 바로 중동의 좁디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안방까지 연결된 거대한 에너지 수도관의 메인 밸브가 통째로 잠기는 겁니다. 2026년 2월 28일 미의 공습 에피퓨리가 시작되자마자 이 메인 밸브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석유의 15%가 흐르던 통로가 단 하루 만에 콘크리트로 메워진 꼴입니다. 매일 1,500만 배럴의 원유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70달러 선에서 안정적이던 유가는 단숨에 100달러를 돌파하더니 이제는 150달러라는 공포의 숫자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의 암몽이 50년 만에 재현된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조차 이번 사태가 과거의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려온 값싼 풍요라는 시스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냉혹한 신호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배송이 끊기고 결국 우리 식탁 위의 물가까지 모조리 파괴됩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으면 미국 경제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쏟아집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거대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라는 낡은 밧줄을 과감히 끊어내고 전혀 다른 곳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얼굴로 찾아오지만 그 가면 뒤에는 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유가 급등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냉철한 투자자들은 이미 포스트 석유 시대의 핵심 병기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멈춰도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 유일한 대안.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대한 엔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가가 폭등할수록 가치가 수십 배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에너지의 실체. 그런데 왜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원자력 주식은 이 호재 속에서도 힘을 못 쓰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쏠릴 때는 반드시 그럴듯한 명분이 붙기 마련입니다. 최근 원자력 시장이 딱 그랬죠. 유가가 폭등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집어삼키니 원자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호재는 쏟아지는데 내 계좌에 찍힌 숫자는 왜 자꾸 깎여만 갈까요? 뉴스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라며 난리인데 정작 미국 시장의 대장주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며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똑같은 원자력 간판을 달고도 겉모습만 화려한 종목과 실제 돈을 쓸어 담는 종목이 완전히 180도 다른 길로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데칼코마니 장세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마치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폈을 때 양쪽 모양이 대칭을 이루듯 지금 원자력 시장은 환상과 현실이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1000% 폭등의 짜릿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폭락을 맛보고 있고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수익을 쌓아가고 있죠. 이 구조를 모른 채 그저 원자력은 무조건 간다는 믿음 하나로 아무 종목이나 덥석 잡았다가는 이번 상승장에서 혼자만 완벽하게 바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희망 고문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름값에 속지 말고 진짜 숫자를 보라는 것이죠. 유가가 150달러를 향해 치솟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생존권이 된 지금 원자력은 분명 24시간 든든하게 밑바닥을 받쳐줄 유일한 탈탄소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리합니다. 단순히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올리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로 원자로를 짓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전기를 팔아 통장에 현금을 꽂고 있는지를 냉혹하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 그 중심에는 화려한 수식어로 무장했던 미국의 SMR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샘 알트먼과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며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 드러난 민낯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대단한 기업들이 왜 지금 지옥 같은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꿈은 크게 가지라던 그들의 속삭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배의 정책. 미국 시장을 피바다로 만든 그 잔인한 숫자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진 뒤 무대 뒤편의 초라한 민낯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SMR 시장의 대장주들이 지금 딱 그 꼴입니다. 뉴스케일과 오클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혁신의 아이콘들이었죠. 샘 알트먼이 투자하고 빌 게이츠가 밀어준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1000% 가까이 치솟으며 마치 내일 당장 온 세상에 원자력을 공급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그 화려한 꿈의 잔치는 비극적인 숫자로 막을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60% 이상 곤두박질 친 주가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이들에게 던진 냉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건 다름 아닌 그들이 낸 성적표였습니다. 여러분, 뉴스케일의 지난 분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181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0억 원 남짓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회사를 굴리는 데 쓴 운영비가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천만 원 벌면서 10억 원을 쓰고 있는 셈이죠. 월가의 분석가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주식이 아니라 복권이었구나. 돈은 펑펑 쓰는데 들어오는 현금은 전무한 상태.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3년이나 연기되었고 계약서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인 줄 모르고 혁신이라는 이름에 취해 있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잔인합니다. 꿈만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당장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 없으니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하는 동안 월가 큰손들은 이 폭락을 오히려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2030년 AI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수급의 괴리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에겐 파산의 공포지만 누군가에겐 헐값에 미래를 살 기회가 되는 이 기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신산업이 탄생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잔인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실적 없는 꿈만 팔다가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진짜 돈 냄새를 맡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대신 이미 체결된 수십조 원의 계약서를 흔들며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SMR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실적 공백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 원전 시장의 돈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진짜 승자의 정체. 과연 실적이라는 치트키를 쓰고 신고가를 경신 중인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혁신은 처음엔 사기꾼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지금 SMR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폭락,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정확히 10년 전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가 월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테슬라는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공장에서는 차가 나오지 않았으며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주식을 찍어 팔아 연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웃었죠. 전기차는 장난감일 뿐이다. 테슬라는 곧 부도날 사기 기업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터널 끝에서 모델3가 양산되자 비웃던 자들의 입을 막으며 주가는 20배, 30배 폭등했습니다. 지금 원자력 SMR 산업이 딱 그 죽음의 계곡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됐고 세상은 전기를 갈구하는데 정작 물건이 나와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잔인한 구간이죠. 뉴스케일 같은 기업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시장의 주식을 팔아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긁어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계곡을 건널 생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내 주식 가치가 깎이는 뼈아픈 희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 계곡을 통과하는 순간 그곳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의 성벽이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험한 게임입니다. 규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수천억 원대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뒤에도 최소 5년은 공사를 해야 전기가 나옵니다. 테슬라보다 더 길고 어두운 터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게임에 판돈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게 계산기를 두들기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 위험천만한 죽음의 계곡에 기꺼이 발을 담그는 걸까요? 단순히 환경을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전력 쇼크의 공포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제 꿈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SMR 기업들이 미래의 대박을 꿈꾸며 버티고 있을 때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읽고 실질적인 돈의 치트키를 써버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로 수십조 원의 계약서를 흔들며 전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옥 같은 계곡에서 허우적거릴 때 오히려 그 위를 날아오르며 신고가를 경신 중인 K원전의 진격. 그들이 가진 진짜 무기와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실전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담보로 꿈을 팔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수식어 대신 묵직한 계약서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큼 벌었고 앞으로 이만큼 더 벌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죠. 미국 SMR 기업들이 실적 없는 폭락장에 비명을 지를 때 K원전의 주역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며 촉배를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든 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바로 실적이라는 이름의 치트키를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를 한번 보십시오. 2026년 목표치가 무려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체코원전 26조 원 잭팟을 통해 확보된 확정된 미래입니다. 한전기술과 우리기술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의 설계부터 두뇌라 불리는 핵심 제어 시스템 MMIS까지 이들은 이미 물건을 만들어 팔고 돈을 받아 통장에 꽂고 있습니다. 미국이 죽음의 계곡 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그 계곡 위에 튼튼한 다리를 놓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의 돈줄을 쥐어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의 강점은 단순히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불가리아가 줄을 서고 튀르키예가 손을 내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 맡기면 정해진 예산 안에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전기를 나오게 해준다는 신뢰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진입장벽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실적잔치 뒤에 우리를 소름 돋게 할 더 거대한 거물이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는 빅테크 공룡들이 왜 갑자기 한국의 원전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단순히 원전이 깨끗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전기 부족의 대재앙이 그들의 목전까지 다가왔기 때문일까요? 구글과 아마존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내린 충격적인 결론. 그리고 그들이 설계한 새로운 에너지 지도의 중심에 왜 원자력이 서 있는지, 그 소름 돋는 AI 전력 쇼크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의 돈이 가장 빠르게 모이는 곳, 바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공룡들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제 혁신적인 알고리즘이나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유일한 고민은 바로 전기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갑자기 수조 원을 들여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고 직접 SMR을 짓겠다고 나설까요? 단순히 친환경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전기 재앙이 그들의 코앞까지 닥쳐왔기 때문일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챗 GPT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 구글 검색을 10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력의 9%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다 먹어치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압기를 바꾸고 송전탑을 세우는 속도보다 AI가 전기를 집어삼키는 속도가 수십 배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빅테크들이 내린 결론은 단호합니다. 전력망이 깔리길 기다리다간 AI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러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우리만의 전용 발전소를 짓자. 이것이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이 터지는 지점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쉬고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끝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연료만 넣으면 60년 동안 밤낮 없이 일정한 전기를 뿜어냅니다. 1초의 끊김도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에게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짓기 위해 5억 달러를 태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고로 문 닫았던 3마일 원전까지 억지로 깨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빅테크의 전기 집착에 의해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지각 변동을 지켜보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혁신을 말하고 한국이 실적을 쌓는 동안 소리 없이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려 준비 중인 그 무서운 존재의 정체. 과연 2026년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그들의 한방은 무엇일까요? 혁신과 실적이 격돌하는 사이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무서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자본과 국가의 총동원을 등에 업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규제에 묶여 머뭇거리고 한국이 계약서를 쓰는 동안 중국은 소리 없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의 밑바닥부터 훑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왜 원자력 투자의 운명을 가를 분기점인지 아십니까? 바로 올해 중국이 세계 최초의 상용 SMR인 링농 1호를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 하나가 돌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의 추가 동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느꼈던 그 전율적인 공포를 말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그때와 똑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이 SMR 시장을 선점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2026년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재현되면 미국은 자존심을 걸고 돈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어 자국 기업들을 사지로 밀어넣을 겁니다. 전쟁으로 확인된 에너지 안보와 중국의 추격,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거대한 불장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원전 건설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라늄 확보부터 시공까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그들을 막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교한 기술력과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이 손을 잡고 중국의 독조를 막아야만 하는 거대한 동맹의 서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수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열리는 이 에너지 전쟁터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야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파리기는 기회의 가면을 쓰고 온다고 했습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 확인된 에너지의 소중함, AI가 갈구하는 무한한 전력, 그리고 국가 간의 사활을 건 패권 다툼까지
이 모든 복잡한 실타래가 원자력이라는 하나의 바늘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에 취해 눈이 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만 장의 리포트를 뒤져 찾아낸 사냥꾼만의 필승 투자 로드맵을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종착역은 그래서 내 돈을 어디에 던져야 하느냐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원자력이 AI 시대의 심장이자 국가 생존의 열쇠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차갑고 잔인합니다. 미국 SMR 기업들이 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질 때 한국 기업들이 실적으로 버텨낸 것처럼 원자력 투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저한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2026년 중국의 가동 소식과 미국의 보조금 폭탄이 맞물리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운명의 골든타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원자력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치우는 단타테마주가 아닙니다. 60년을 돌아가는 원자로처럼 여러분의 투자 호흡도 길어야 합니다. 미국 SMR 기업들의 폭락은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진짜 실력자만 남는 옥석 가리기의 과정입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신고가는 당연한 결과지만 단 한 번의 수주 실패나 실적 균열에도 주가는 언제든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절망할 때 숫자를 보라는 표어는 지금 원자력 시장의 가장 절실한 조언입니다. 사냥꾼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미래의 폭발력을 가진 미국의 SMR 기술주와 지금 당장 현금을 벌어들이는 한국의 원전 대형주를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할 때마다 적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며 2030년 빅테크들이 열어젖힐 전력 신대륙의 과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고 확신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팩트로 꼼꼼히 짚어드린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유가 급등의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누군가는 재앙을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기회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복잡한 지표 뒤에 숨겨진 돈의 냄새를 맡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거친 파도를 넘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저 경제사냥꾼이 밤새 리포트를 뒤지며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가 되셨나요?